우선 1일 테스트 결과부터 좀 볼게요. 지휘가 왜 쓴 건지 몰랐는데. 글씨 봐라 이 자식아. 완전 이런거리네.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이 정도면? 네.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게요. 잠깐만요. 봅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봤던 이게 15 뭐야? 지난번에 봤던 이제 15강 2번 지문이었는데요. 이 해석 부분을 좀 먼저 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 자, 우리 대뇌 피질, 그러니까 전전두엽 피질의 좌측이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감성 상태에 있는 경향이 있고 면역체계도 긍정적 변화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전전두엽 피질의 뭐 좌측이니 우측이니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요 해석 내용 자체가 바로 그대로의 정답이 되고 실제 이제 이게 요양문에서 이제 나온 거였잖아요. 이 15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요양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게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이제 써야 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좀 변화를 줬고 조건이 대신에 조금 까다롭게 된 겁니다. 주어진 단어가 하나도 없고 이제 무조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만을 이제 활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서 이 부분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이 빈칸에 이제 어떤 품사가 나와야 되는지도 아셔야겠고 당연히 구문 문석을 통해서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용이 이제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를 아셔야겠죠. 어휘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정답을 보자면 when the left side of the prefrontal cortex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의 왼쪽 측면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어니까 뭐뭐 할 때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왼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겠고요. 그죠?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블라블라 하는 경향이 있다. hand to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and there 비동사 나왔는데 is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뒤에 단수에 대한 주어가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녀석이 되겠다.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한 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전전두엽 피질의 왼편이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내용이 실제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게 된다면 이라는 표현이 이제 becomes more active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왼쪽이 더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썼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잠시만요. 일단 left side가 이제 그렇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요걸로 보려니까 좀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뭐 이제 어떤 이뮤 시스템 체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단서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만약 여기 1번 문제에서 틀렸다면은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면역 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지금 제가 한번 쭉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그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포커스 그룹이라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제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특정한 서비스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포커스 그룹이라는 걸 이제 운영한다 했었죠 기업에서.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그 포커스 그룹에 있는 것 자체가 워낙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그냥 존속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사회자가 하는 말 이제 잘 뭐 내내 맨날 내내 하고 이제 잘 부수려 갖고 계속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게 이제 좀 이제 문제다. 그래서 그 포커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각종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 좀 이제 믿을만하지 못하다,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힌트 단어가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주어진 단어 외에 이제 단어가 없다면은 본문에서 추가해라. 단 형태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 해석 부분 먼저 볼게. 자, 소비자 인력풀에서 모집한 포커스 그룹 내에 자발적인 참여자들,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잖아, 지들이. 자, 그 사람들은 어떻다? 진행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제시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피드백이 신뢰성이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총 요약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문을 먼저 기반으로 해보자면요. because가 이끄는 부분이 이 정도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어서 the feedback하고 이제 주어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4개 나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뒤에 어찌됐든 이제 동사가 나와야겠고요. because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그 recruited from consumer pools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녀석이 요거를 꾸며주고 요게 마찬가지로 요걸 꾸며주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recruited가 뭔가를 모집하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얘가 수동태, 즉 모집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recruit는 이제 동사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직 because 절에 동사가 안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ecause 절의 주어가 이 부분, 동사 자리가 이 부분이라는 걸 구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소비자 인력풀에서 모집된 포커스 그룹 내에서의 참여자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어떤 참여자? 자발적인 참여자. 그래서 voluntary participants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바로 단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에 집중한다? 그 moderator가, 사회자가 듣기 원하는 것, 됐죠? 관계대명사. 듣기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가? 그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야? 그들이 주는 이 피드백 자체가 is unreliable하다. 여기에서 이제 unreliable이라는 부분은 좀 포인트를 줘서 난이도를 높인 건데요. 일단 지금 힌트 단어에서는 이제 reliable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냈냐면요.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그것도 고2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형태 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형태 변화. 이 형태 변화를 하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마다 좀 각자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다르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 형태 변화라는 얘기를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사에 대한 형태 변화로 많이 좀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이 여기에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뭐 ed를 붙이라든지 아니면 뭐 s를 붙이라든지 뭐 have pp를 쓰라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 형태 변화라는 건 당연히 일단 동사의 형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파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생어.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뭐 형용사를 부사로 뭐 이런 식으로 파생어도 이 형태 변화 범주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심지어 반의어조차도 포함이 됩니다. 반의어. 반의어.
실제 작년에 고2 시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요약형 시험이 나왔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reliable 이라는 표현을 쓴 게 여러분이 과연 바니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약과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reliable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시험을 해본 거였는데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is unreliable 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 isn't reliable 뭐 이렇게 아까 쓰신 분도 있었는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구문 분석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좀 중요한 부분만 쭉쭉쭉 보면서 넘어갈게요. 사실 웬만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 필기를 다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거가 있으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요 문장은요. 문장 길이는 엄청 긴데 사실 잘 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한 가르드너가 어떤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갑자기 나타난다고 했는데 뭐 얘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다 이렇게 행동을 어떤 걸 한다라는 내용을 쭉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문적으로 뭐 엄청 어렵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았던 게 뭐 특별히 없어요. 뭐 여기에서 좀 알면 좋은 게 이런 표현, 뭐 in the flesh, 뭐 이런 표현을 알면 좋겠다. 이게 이제 flesh라는 게 원래 살이야, 우리 이런 살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살을 맞대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직역을 하면요. 그래서 뭐 몸소, 직접, personally와 좀 이제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구문이나 이런 걸로 짚을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낸 거예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 넘어가자면 두 번째 거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기 투부정사 이하 부분. 그래서 to be ready for what it is we are working toward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문 분석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써놨다시피 강조 부문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에 what에다가 이제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얘는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원래는 의문사에 가까워요. 사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괜찮아서 그래서 그냥 편의상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놨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를 이끌 때, 그러니까 저를 이끌 때는 저를 이끄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뭐 관계사나 접속사나 의문사나 이런 애들. 이렇게 저를 이끄는 녀석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절의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앞에 저를 이끄는 녀석이 와야 된다는 거죠.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자, 그런데 우리가 강조 구문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what이라는 애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로 나왔어. 나올 수 있잖아. 의문 대명사든 관계 대명사든. 얘가 이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죠. 근데 이 what이라는 녀석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It is what. 여기 사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강조 구문으로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저를 이끌 때는 이 저를 이끄는 놈은 항상 문장 맨 앞에 와야 된다는 특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it is 앞으로 이 what이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이때 이 강조 구문에서의 that은 생략이 또 가능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what it is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처럼 what it is 블라블라.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대신 생략되어 있고 이때 강조 구문이고 이 is와 that 사이에 원래는 what이 들어가야 됐지만 what이라는 녀석 자체가 저를 이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앞으로 빠져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 구문은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대절 이하를 좀 보자면은 자, 여기서 좀만 내릴게요. 지금 이 의역 버전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먼저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뭐냐? 대절 이하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절 이하가 바로 그것.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뭔가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what이라는 의문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이기 때문에 강조 구문에서 쓰는 게 가능하다. 대신에 it is that 사이가 아니라 그 앞으로 빼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뭐 이런 이런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목적어의 자리가 좀 위치가 좀 이상한 데 있다는 거?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 컷오프라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잘라낸다거나 뭔가를 뭐 절감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일 텐데 근데 이 컷오프라는 녀석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from things 어쩌고 하면서 정명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the root of profound impression and of thought 라고 이제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보낸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에서 이제 부사 수식어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사 수식어의 길이보다 목적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 녀석은 요 사이에다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문장 형식상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he explained. 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to me. 나에게. 대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e explained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야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건데 목적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요 사이에 이 to me라는 짧은 부사 수식어를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써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어색한 게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여기서 from things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we have witnessed witness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number of times는 그냥 여러 번이라는 뜻의 부사 수식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더 root라는 명사가 나왔어 갑자기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앞에 있는 cut off의 목적어로 쓰인 거구나 명사라는 건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어는 이미 앞에 habit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cut off의 목적어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witness의 목적어는 여기 위치로 나와 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차례차례로 이제 구문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이 4번이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나왔죠. so far as 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놨다시피 뭐뭐할 정도까지 나아가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so far as 투부정사 해갖고 이 투부정사 할 정도까지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유럽의 philosopher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주장할 정도여 왔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claim이라는 게 주장하다라는 의미이니까 뒤에 대절이 보통 나오죠. 그 대절이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래 제대로 문법적으로 쓰려면은 여기다가 콤마 붙이면 안 돼. 원래는 여기에다 and 써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문법 파괴하고 그냥 쓴 거죠. 이 글 쓰니까 원래대로라면 and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간 대절에 있는 이제 두 개를 좀 보자면요.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여기서 provide라는 녀석과 is라는 녀석인데요. 왜 내가 동사형에 체크하라고 했는가?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claim, 주장하다 아니야, 주장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 어법 시간에도 많이 본 거죠. 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 나오면 대절에 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시제와 인칭과 수에 맞춰서 지금 쓴 거죠. provides, is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각각 나와 있는 대절의 내용은 당위성, 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뭐 하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should가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어법 문제로 좀 내기에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provide 해놓고 밑줄 딱 쳐놓는 거지. 또는 is가 아니라 be 이렇게 써놓고 밑줄 쳐놓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느냐. 어법 문제로 좀 내기가 괜찮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요, 사실 구문적으로 딱히 어려울 만한 거는 없습니다. 대절 내부는 사실 별거 없어요. 습관이 이런 걸 제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그런 정체성이 생산된다라는.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주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15강을 좀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니? 15강 그 몇 번이냐? 4번까지 했었죠? 포커스 그룹 얘기 나온 거. 자, 오늘은 장문 독해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즘에 또 이제 학원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좀 일종의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사실 준비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없는 좀 허접해 보이는 자료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지문당 평균 30분 가량 걸리거든요. 이걸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번에 장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오래.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드린 게 아마 16강의 6번까지인가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7, 8번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6강이랑 그 다음에 17강까지였나? 잠시만요. 16강, 17강까지 하면은 이제 유형 독해 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 습득 교재에서. 이 습득 교재 자체가 이제 파트 1,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이 이제 유형편으로 나눠져 있고 파트 2는 이제 주제 및 소재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형별로 묶여 있었죠. 이제 앞으로는 주제나 소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소재 편에서는 사실 제가 이 자료야 앞으로 계속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구조적인 독해보다는 이제 이 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런 소재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온다 하는 그래서 문제풀이에 관련된 설명을 좀 더 많이 할 계획이에요. 너네가 이런 문제, 이런 글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되게 자세하게 이제 문장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진도를 많이 안 나갔었는데요. 18강을 들어갈 때쯤에는 조금 아마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 위주로 좀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그때는 아마 좀 많은 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도래. 이 자료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의 요 퀄리티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여튼간 오늘 이제 16강의 이제 장문 독해 부분을 볼 건데 페이지가 이제 102쪽입니다. 102쪽. 네. 자, 102쪽. 지금 이제 요 교재가 장문 독해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 이게 뭐냐면은 니네 모의고사랑 똑같아. 니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41, 2번 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41, 2번 유형이 지금 나오는 게 장문 독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3에서 45번 유형이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장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너네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장문도 장문 나름인데 43에서 45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대체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얘기도 많고요. 그래 순서나 지칭 추론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41, 2번 문제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길이도 길이거니와 이 유형 그리고 또는 내용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문제는 일단은 제목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이제 그때마다 유형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빈칸으로 나오거나 또는 어휘로 나오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형 자체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내용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 사실 장문 41, 2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자,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니네가 첫 자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문장에 주제문 1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 초반부에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일단 내용 한번 같이 보자. 자, 처음에 once라고 해서 이제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지. 일단 once라는 게 접속사로 쓰이면 잘 알다시피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잖아. 그럼 너가 일단 뭐 하면요? 정의를 내리면요. 뭐를? What success looks like for you. 그러면은 성공이라는 게 너에게 어떤 것인지. 자, 여기에서는 what like가 나왔네요. what like. 한 단어로 뭡니까? how죠, how. 됐어요? 그러면 성공이 너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 and 그리고 have begun to design it. 그것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next comes the verb. 여기서 이제 comes가 동사고 the work가 주어인 도치구문이 되겠습니다. 앞에 next라는 어떤 방향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네가 성공이 너에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래. 그리고 그것을 즉 그 성공을 디자인하기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1이 따른답니다. 1. 여기서 1이라는 게 진짜 1을 말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주제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이죠. 이 말만으로는 사실 이 글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면 There's no substitute. 자, 대체물이 없답니다. For hard work. 그러니까 노력을 대체할 만한 건 없답니다. 뭔가 되게 요지 같은 요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일단 이어서 볼게요. We all have to roll up our sleeves. 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소매를 걷어 올려야 되고요. And take the stairs. 계단을 올라가야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o that floor. 자, 그 계단에, 그러니까 그 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층이라는 거는 내가 미리 써놓은 건데 success를 말하는 거야. 성공. 그러니까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야 된다는 거야. 계단을요. 소매를 딱 걷어붙여갖고 계단을 올라야 된대요. We are going after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뭔가 가고자 하는 그 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야 된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주제문이라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뭡니까? 비유를 사용했죠. 지금 여기에서 비유. 잘 봐봐. 처음에 지금 내가 요 표시해 놓은 요 두 부분이 되게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텐데 노력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노력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적어도 뭘 할 수 있냐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만 한 게 없다. 노력해야 된다. 그냥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근데 그 노력이라는 거를 뭐에 비유한 거냐면요. 계단에 비유한 거야. 계단. 어디 갔어? 여기. 계단을 오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계단을 오른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take the stairs. 요거랑 앞에서 나온 hard work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됐어?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이 success에 연결되는 게 바로 that floor가 되는 거고. 즉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주제는 다 나왔어. 추상적인 주제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그 예시를 보자면 지금 그냥 전형적인 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등장하는 전형적인 글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한때 말하기를 운이라는 거는 what happens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when 언제 발생하냐면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예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이 운이라는 게 행운이라는 게 따른답니다. 즉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랑 어감이 좀 비슷해요? 준비라는 게
플로어. 어떤 거? 플로어. floor 성공? 그럼 성공은 기회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 준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해놔야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됐어요?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행운이 나에게 따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사자성어로 말하면 유비무환, 유비무환은 아닌가? 어쨌든간,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놔라. 그럼 여기서 준비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노력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노력? 네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너가 노력하면, 너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기회가 따르게 될 거야.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그럼 그 기회를 딱 만나게 되면 너의 노력과 그 기회가 함께 섞이게 되면 그때가 바로 뭐다? 행운이 따르는 시점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운이라는 건 어찌 보면 얘가 플로어가 되겠죠. 성공. 됐어요? 역시나 이제 인용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볼게요. 그 준비라는 게 바로 일이래요. 일. 아까 전에 우리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네가 일단 성공이라는 게 너에게 있어서 어떤 건지 정의를 내리래요. 각자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해 기준을 내려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설계해 보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실천하면 되는 거겠죠. 실천. 되니? 그러면 우리 결국에 이 첫 문장에서 말했던 work가 상징하는 거는 어찌 보면 실천이야. 실천. 맞아요? 실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실천이라는 거죠. 여기서 실천이라는 말 대신에 이 본문에서 쓴 표현은 뭡니까? 바로 어떤 연습, 그러니까 준비였어요. 준비, preparation. 됐어요? 응. 자, 그래서 보자면 다시 그 준비라는 거는 곧 일이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will find us. 우리를 찾을 거랍니다. 뭐 할 때? We're truly ready to work and make it ours. 자,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돼 있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오케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진짜 되었을 때 우리를 찾을 거랍니다. 결국 이 말도 그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 뭔가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버는 게 내 성공의 기준이다. 그러면은 난 10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이제 기준을 세워요. 그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구상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그 성공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디자인을 해놓으면은 이제 뭘 해야 돼? 그를 위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10억을 벌기 위한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로또를 차라리 사든지 뭐 알바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 내가 일을 함으로써 즉 내가 10억을 벌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준비가 됐어? 그 일이 계속 될 때 그러면은 그 10억을 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내용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지금 계속 아직 우리 한 반도 안 읽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쓸 수 있어요. 뭐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이건 사실 주제라기보다는 제목에 가깝거든요.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성공이 따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겠죠. 결국 뭡니까? 다 똑같은 맥락이야. 다 똑같은 맥락. 그냥 오지 않는다. 성공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결코 오지 않는다. 이걸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고 싶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좀 많이 내려왔네. 좀 조절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주제 발견 재진술이다 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어떤 사람들이 get caught up in이라고 나와 있죠? 뭐뭐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인데요.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요, wishful thinking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visualizations, 어떤 시각화,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고요. and acting as, 자,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랍니다.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거냐면 as if네요. They already have it.
그들이 이미 그것을 얻은 것처럼, 즉 성공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또 one thing, 한 가지가 that glues the whole process together. 말 되게 어렵게 써놨어. 이 그거라는 게 뭐야? 접착시키는 거잖아. 풀이잖아, 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체 과정을 붙이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랍니까? is putting, 넣는 거랍니다. 어디에다가? in the elbow grease. 자, elbow grease는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힘든 육체 노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되게 계속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하는 말은 똑같은 거야, 얘들아. 계속 하는 말은 결국 뭐야? 다 이 내용이야, 다 이 내용. 똑같은 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말한대, 이런 것들을 생각한대요. 이런 거, 뭐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거나, 그 성공이 막 이제 막 내 눈앞에 막 보이게 되는 그런 시각화 작업을 한다거나, 이미 성공을 이룬 것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행동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과정,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건 바로 뭐다? 힘든 육체 노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을 합치면 뭔데요? 이 과정을 합치면 결국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 되면 성공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다 현실화하는 거라고는 결국 무엇뿐이다? 힘든 육체 노동이다. 쉬운 길이 없다. 이걸 계속해서 또 말하는 거죠. 쉬운 길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 노력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역시나 주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술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역시나 또 그에 대한 이제 또 예시를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정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can't just wish for, 우리 아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wish for a beautiful garden and one suddenly appears. 그러니까 그저 아름다운 정원을 그냥 원한다고 해서 그 정원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정원사가 나는 좀 예쁜 정원 갖고 싶어.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럼 예쁜 정원이 나한테 오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원사 입장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쁜 정원을 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게 성공인지 정의를 내렸죠? 이 사람한테 성공이 뭐야? 예쁜 정원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설계하라고 했어요. 설계. 예쁜 정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과정까지 다 구상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실천.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만 기회가 나한테 온다라고 지금 얘기했었습니다. 초반부에. 됐나? 그래서 갑자기 정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녀가 뭐 씨앗도 선택해야 돼, 장소도 골라야 돼, 땅도 막 개간해야 돼, 구멍도 파야 되고, 어떤 씨앗도 심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뭐 뿌리 덮개도 넣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again and again. 자, 계속해서 반복도 해야 된답니다. If 뭐 한다면요? She wants to experience. 그녀가 경험하길 원한다면요. 뭐를? 그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을 경험하길 원한다면요. 직접.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을 직접 경험하길 원한다면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가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녀가 성공하고 싶다면 이거 뭐 해야 된다? 다 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일해야 된다. 됐어요? 일해야 된다는 결국 뭐다?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 됐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블라블라 하고 If you want to live a full, adventurous, abundant, joy-filled, and loving life 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네가 만약에 완전하고 모험적이고 풍부하고 뭐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다면 됐어? 성공하고 싶다면 It's going to take work. 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얘들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전달하고 예시도 들고 또 다른 예시 들고 이러면서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이 글에 반전이 있느냐? 없어요. 글에 반전이 없어.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 2번 문제인데요. 먼저 보자면 자, 가장 적합한 건 당연히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됐나요? 2번. 아, 아직 안 끝났네. 질문이 더 있었네요. 그러니까 similarly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예시 든 거잖아. 한 정원사가 있는데 이 정원사가 성공을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라? 그 성공을 정의를 내리고 구상해서 실천해라.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네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너도 일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similarly가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자면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trust that 대절이어를 신뢰하랍니다. 대절이어가 좀 긴데요. 좀 보시면 there will be setbacks and temporary bumps. 그러니까 있을 거래. 어떤 방해나 일시적인 방해물이 있을 거랍니다. 그 여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도 있을 거고 당연히 방해물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얘네 말하는 거야. 방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차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방식이야. 뭐에 있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하도록? To be ready for what it is we are working toward 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 아까 했던 거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이다. 즉 되게 뻔한 말인데 성공을 네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힘든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힘든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너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힘든 것들이 전부 다 기반이 될 거다. 너의 성공의 기반이 될 거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글 자체는 결국에는 뭐다? 성공으로 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됐어?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정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이야. 2번. There is no elevator to success라고 했어요. 여기서 elevator라는 단어를 쓴 거는요. 우리 초반에 나왔던 stairs 있죠. stairs. 계단을 올라간다. 그거의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단을 오르는 거는 노력하는 행위라고 이제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노력이 아니잖아. 그냥 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서의 엘리베이터는 좀 지름길, 쉬운 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성공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따위 없다. 지름길 따위는 없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2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 글은요. 자, 요약문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16강의 3, 4번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가 좀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셨을 때 아마 이제 읽어는 보셨을 텐데 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문장 간의 연결성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이 글은요. 만약에 이렇게 긴 지문을 가지고 내신 시험을 낸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저는 이거 순서 배열로 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순서 배열로 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보기 전에 앞서서 글 내용 소개라고 해갖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써놨거든요. 이게 이제 이 글은 사실 제가 미리 말하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두 부분.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써놓은 이 글 내용 소개는 사실
앞 내용에 대한 주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보면 아실 건데요. 보시면 자, 우리가 늘 보고 하고 느끼는 그런 익숙한 것들.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는 뭔가 놀라움이라든가 감탄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 없겠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성범이가 게임하고 있는데 네가 막 페이커급 솔키를 땄다고 하면은 겁나 놀라겠죠? 평상시에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페이커가 하면은 놀랄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커튼, 이 커튼은 이제 비유해서 말한 거고, 습관이라는 커튼을 뚫고 보게 되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가져라라는 이런 철학적인 글이랍니다. 말이 어려운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잠깐만, 이게 오늘따라 이게 이 조절이 잘 안 되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은요, to overlook habit, 그러니까 습관을 간과하는 경향이래요. 우리의 습관을 간과하는 경향이 can be explained, 설명될 수 있답니다. by one aspect of habit itself.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어떤 그 습관 그 자체의 한 측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방식이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이래. In which familiarity and repetition dull our senses.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 너희 동사, our senses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친숙함과 반복이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방식이래요. 직독직한 겁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습관을 간과하는 우리의 성향. 이 말부터 또 좀 어려워요. 습관을 간과하는 우리의 성향? 이 말 좀 어렵고. 이어서 보자면 그 뒤에는 또 뭐 습관 그 자체의 한 측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근데 그게 뭐다? 이거는 좀 쉽죠? 친숙함과 반복이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방식이랍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한 걸 좀 보자면 얘들아, 잘 봐. 습관이란 건 결국엔 뭡니까? 이게 습관이잖아. 친숙하고 반복적인 행위잖아.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즉,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우리의 감각을 당연히 둔화시키겠죠. 그렇죠? 맨날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니까 뭔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습관을 간과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초반에 말했는데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뭔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사실이 있겠죠. 이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시.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맨날 뭐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런다고 쳐볼게. 어떤 지문이 나왔어. 어떤 지문이 나왔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성향은 나의 원래 습관은 뭐냐면 이게 안 풀리면 절대 안 넘어가. 이런 성향이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여기 한 뭐 예를 들어 29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제대로 안 풀렸어.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결국에 시간 모자라서 다 못 풀고 결국에 시험을 죽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하지만 이걸 못 고쳐. 왜? 나는 맨날 그렇게 풀었으니까. 내 습관이니까. 됐어? 그러면은 내가 이 습관을 좀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 우리가 가진 습관 때문에 그 문제풀이 방식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걸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간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데 자꾸 그걸 간과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해됐어요? 결국에 습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습관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를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다. 그런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 자체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나? 여진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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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다음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부 주제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서 주제 관련이라고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 말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describe habit, 이 습관을 이제 묘사했는데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heavy curtain이라고 했대. 이제 무거운, 이제 두꺼운 커튼이라고 했대요. 이게 어떤 커튼이냐면 conceal from us. 자, 우리를 뭔가 이 conceal 해버리는 거야. 감춰버리는 거죠. 거의 모든 우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우주로부터 우리를 감추고요. 그리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나왔죠? 우리가 뭐 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두꺼운 커튼으로 습관을 비유했답니다. 즉 습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는 우리 자신 이외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는 것을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차단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니까 이 습관만 고치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못 고치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꺼운 커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됐죠?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는 뭐를 차단해버리냐면요. 뭐뭐로부터 차단한다. 자, 어디 갔나? 여기까지죠? 뭐뭐로부터 또 루트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컷오프의 목적어가 됩니다. 습관은요. 근원을 차단해버린대요. 여기 먼저 해석할게요. 뭐의 근원이냐면 심오한 인상의 근원을 차단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의 뿌리를 차단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또 앞에서 꾸며줍니다. Gives them their real meaning 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주는 그런 심오한 인상 그리고 사고의 근원을 차단한답니다. 뭐로부터? 어떤 것들로부터? Which we have witnessed a number of times. 우리가 여러 번이나 목격했던 것들로부터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이나 목격했던 것들로부터 여러 번 목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반복해서 뭔가를 한 거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그 어떤 행위 또는 우리가 본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거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거를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 습관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숨 쉬는 거라 해보자. 숨 쉬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는 뭐 이건 뭐 사실상 습관 그 이상이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숨을 이렇게 계속해서 쉬는데 근데 이 숨 쉬는 거에 뭔가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이 의미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됐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습관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 숨 쉬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저기 이제 군대 갔을 때입니다. 네, 저기 셋이 잘 경험해보고 이제 화생방. 숨 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 패러프레이징한 걸 보면 얘들아, 아니, 습관이란 건 우리가 늘 봐왔던 건데, 근데 그 봐왔던 것들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못 깨닫게 된다고. 즉 당연하게 여긴다고. 당연하게. 쉽게 말하자면. 왜 그걸 못 깨닫습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의 근원을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뭐가? 습관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초반부에도 나왔지만 익숙함과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익숙함과 반복. 우리에게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여겨?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습관이라는 이런 친숙함과 익숙함이라는 녀석 자체가 우리가 뭔가 더 많은 지식,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좀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깨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습관을 깨는 사례가 있는데요.
쌤 같은 경우는 습관이 뭐냐? 일단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절대로. 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습관이 깨지기 시작한 게 사실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은 여기에서는 승원이 빼고 모두에게 해당되겠네? 그때 우리 지난 작년에 음료수 돌릴 때. 그 학교 니네 가갖고 이거 음료수 줬잖아. 그때 잠깐만 그때 진영이 받았었냐? 안 받았냐? 미국 왔어요? 진짜. 아무튼 그때였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때 우리가 이 모이는 장소가 이게 학원이었어. 학원에서 대진고는 이제 등교 시간이 좀 이르잖냐. 그래갖고 이제 대진고 갈 때는 조금 일찍 모였고 다른 학교들 갈 때 한 8시? 8시까지는 학원에 왔어요. 아침에. 근데 뭐 여기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4시에 자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야. 이제 또 저는 준비하고 오는데 학원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까지 합쳐서. 근데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야 돼. 안 계시지? 그래서 막 죽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아침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내신 대비 때 학교를 5군데인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대진고, 대하고, 가자고, 저동고, 정발고 이렇게 갔어요. 중상고는 안 갔다. 미안하다. 잘못했나. 5군데를 갔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 방에 간 게 아니잖아. 하루 이렇게 갔잖아 그때. 그러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뭐를 느꼈냐면은 그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이제 단점도 있는데 장점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장점이 뭐였냐면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습관이 원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였잖아요, 사실. 이 아침밥을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좋고 하루가 어떻고 뭔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이제 피부로는 느끼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습관이라는 커튼을 내가 헤쳐나가고 보니까 이제 내가 몰랐던 이제 세상이 펼쳐진 거였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봐봐.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뭘 깨달았냐면은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has to draw back or tear open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이 draw back은 이렇게 뜯어내는 거고요. 여기서 tear open이 뜯어내는 거네. 잠깐만. 얘가 찢어버리는 거고, draw back은 그냥 이렇게 드르륵 하는 거, 이렇게 걷어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는 걷어내야 되고 찢어버려야 된다. 찢어내는 건 너무하고 뜯어내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This curtain of habit, 이 습관이라는 커튼을요. 자,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the most blah blah features. 여기 뭐 형용사 들어가겠네요. 가장 뭐뭐한 특징.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가장 뭐뭐한 특징들이 become visible, 눈에 보이고요. meaningful, 유의미해지고요. and cause for wonder. 그러니까 뭔가 감탄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습관이라는 커튼을 걷어내거나 뜯어내야 한다는 거를 인지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참고로 소설가예요, 소설가. 근데 이 소설가가 이제 이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그 커튼을 좀 이렇게 뜯도록, 그러니까 그 습관을 좀 고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어떠한 특징들이 눈에 띄고 유의미해지고 뭔가 감탄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술의 분야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좀 그런 거를 노래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자연의 아름다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거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어떤 자연? 뭐 내가 이제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자연밖에 없어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알아줘야 그래야 이제 이 예술가들이 뭔가 좀 예술가들의 사명감이 좀 그런 거잖아. 원래 진정한 의미의 사명감은 어떤 나의 이 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거잖아. 이 예술가들이 느껴야 되는 사명감이.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좀 전파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커튼을 좀 걷어버리게끔 그 습관을 좀 어떻게 고치게끔 좀 이렇게 좀 도와주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징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예술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습관이라는 커튼을 걷어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답에 대한 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글에서는 지금 이제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두 개로 나눌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두 가지 정리하면 봐봐.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친숙함 그리고 반복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그죠? 그러면서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전 우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걸 차단해버린다고 했어요.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친숙하고 하다 보니까 하던 것만 계속하는 게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그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but부터 좀 시점이 전환되니까 여기부터 한번 볼게. 봐봐. 자, 지금까지는 그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뭐 예술가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철학자의 얘기기도 하대.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요. 비록 종종 말해질지라도 이 플라톤이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해지냐면 배쩌리아라고 말해지는데 철학이 놀라움으로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뭔가 감탄으로 시작된다고 자주 얘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움을 주는 상태, 이 정신의 상태가 오로지 뭐 돼야 된다? 오로지 도달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First, penetrating the heavy curtain of habit.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두꺼운 컬 나아감으로써만 도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또 한 거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볼게요. 자, 내용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봐봐. 습관은 어떻다?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켜. 습관은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걸 알게 하는 걸 못하게 해.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에서 그 아까 전에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는 게 뭐 예술가들이 좀 해야 할 일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철학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대. 여기를 좀 천천히 읽어보자면 철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감탄으로 시작된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 감탄을 주는 그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는 오로지 뭐다? 이 습관이라는 두꺼운 커튼을 뚫고 나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 감탄이라는 거는 얘들아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나올 수 없는 리액션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내가 매번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감탄할 게 뭐가 있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진짜 맨날 그지같이 하고 막 목소리도 막 작고 막 이러면서 수업해. 근데 내가 가끔씩 막 목소리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오버하고 난리치면서 해. 그럼 여러분은 오 막 이러면서 감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평상시에 맨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 그럼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도 뭐랍니까? 이 감탄으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감탄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습관을 깨야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좀 잘 이해 안 될 수 있거든? 패러프레이징 한번 봐봐. 자, 요 아래 있는 걸 미리 보자면,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습관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습관이라는 거를 뚫고 나아가야만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감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철학적인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두 문장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봐봐. 잘 봐. 이 습관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얘는 감탄을 못하게 하겠죠. 습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감탄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말했다시피 애초에 철학이라는 것 자체는 뭐로 시작된다? 감탄에서 시작되는 거야. 감탄에서 시작.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이 되어 있으면 감탄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습관을 깨버려야 감탄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철학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됐어? 이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래야만 이 철학이라는 게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습관이라는 건 철학적인 주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내용 이해됐냐? 됐어?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철학적인 주제고요. 그리고 it is also important. 그것은 또한 중요하고 심오한 특징이기도 하답니다. 일반적인 삶에. 뭐가? 습관이란. 정리하자면 습관이란 건 결국 뭐다? 철학적이래. 습관은 철학적이야.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습관은 철학적이고 또 뭐다? 일상에서의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심오한은 뺄게요.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넘어간 거냐면 우리 아까 벗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뭘 말했냐면은 내가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습관은 반복적이고 막 이런 거예요. 친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떠냐? 철학이라는 학문은 뭔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철학이라는 거 옛날에 이제 나왔던 철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현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현대 버전으로 따지면 뭐 천문학이라던가 화학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제 철학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은 새로운 발견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 발견으로 시작되면 당연히 놀라움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우와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이러면서 시작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완전하게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지가 하던 대로만 하니까. 새로운 걸 탐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 어찌 보면 철학적인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해보자면 습관은 철학적인 주제이고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지금 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문장 간의 연결성 되니 그러면?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다음 내용 볼게. 자 그래서 이제 또 주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좀 볼게요. 자, 몇몇 유럽의 철학자들이 아까 나왔던 건데요. have gone so far as to claim 하고 나왔죠. 자, 뭐 말 정도로 나아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주장할 정도로 나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주장해 왔다. 주장하기까지도 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돼. 자, 뭐처럼? 선생님들처럼요. 그 어떤 이제 그 불교 전통의 어떤 그런 선생님들, 스승들, 이런 사람들처럼 주장하기까지도 했대요. 뭐를? 대적 이하를. 아까 여기까지였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주장했냐면 습관이 제공한대. 어떤 해답을. 어떤 해답이냐?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잖아.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문제점 아니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면 뭐겠어? 이 습관을 깨면은 그러면은 나는 더 잘 될 거다. 이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겠죠? 습관이라는 게.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지속적인 정체성. 뭐를 거친 거냐? 시간과 변화를 거쳐서 거친 지속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대. 뭐에 의해서? 습관의 완강함에 의해서. 자, 이건 또 뭔 말이냐면요. 이 완강하다는 건 완고하다는 거고, 완고하다는 거는 버틴다는 거야. 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습관이 이제 완강하게 있어. 이 습관이 깨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이렇게 완강하게 있어. 그러면은 그 완강하게 되어 있는 게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은 바로 우리의 지속적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야 맨날 쌤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 아무나 한 명 찍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째요 하면서 예를 들어 성범이가 맨날 존다고 해봐. 그러면 습관이지 습관. 그러면은 그 성범이가 맨날 그 조는 행동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너의 정체성이 되는 거야. 임성범 이꼴 로이쌤 시간에 맨날 자는 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이 습관이라는 거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뭘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나와갑니까? 습관은 철학적인 주제, 일상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습관은 뭐다?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 제공을 한다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 제공. 해답을 제공하죠. 여기 나와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책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가? 습관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일상에서 중요한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또는 아마도 even if it is not quite true.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 습관의 모호함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belong to 뭐뭐에 속해 있답니다. The mastery of human selfhood. 인간의 개성의 수수께끼에 속해 있대요. 이건 뭔 말이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왜 얘랑 똑같은 말이냐면은 잘 봐봐.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유럽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거야.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 유럽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야. 습관이란 거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한 거. 그리고 뭔가 이 불확실하고. 그죠? 왜냐면은 이제 뭐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성범이가 로이스 햄 수업 시간에 잔다 했는데 어느 날은 안 잘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잘 수도 있고 내가 전날에 일찍 잤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막 이제 상황마다의 변수가 너무 많잖아. 습관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인간 개성의 참 수수께끼에 속해 있다. 불가사의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습관이라는 문제는요, 뭐뭐일 수 있답니다. From our hardest, deepest, most insistent라고 나왔는데요. 우리의 가장 어렵고 깊고 가장 끈질긴 문제랍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여기에서 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끈질긴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패러프레이징한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실 정답이 사실상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냥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어요. 습관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리할 수 없다고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조니까 임성범이라고. 그럼 그 수업 시간에 존다라는 그 습관과 임성범이라는 정체성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됐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왔고요. 자, 내용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구조가 있거든. 그거 보고 정답 맞춰볼게요. 자, 습관은 철학적 주제야. 그래서 습관에 대해 알아야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을 형성한다 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쌤이 이제 총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글이 좀 어려워서 따로 써놨거든요. 뒤에. 자, 그래서 총정리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총정리. 보시면 자, 습관이라는 거는 그 자체의 친숙함 그리고 반복성 때문에 감각을 둔화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게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습관은 어떻다? 철학적 주제라고 했습니다. 철학적 주제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했었죠. 그리고 이 습관이란 거는 인간의 개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형성해주는 지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정리한 거를 제가 요약을 이제 따로 써놨는데 이 요약본이 이제 지금 위에 제가 쓴 이 구조화 있죠. 이 3단 구조화. 이 구조화를 바탕으로 이제 이 요약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문을 보시면 습관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친숙함과 반복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지만 습관이라는 건 철학적 주제이고 습관에 대해 알아야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글의 요약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번의 정답이 뭘까요? 정답. 3번의 정답은 103페이지에 3번. 정답은 몇 번으로 했어요? 3번. 3번입니다. 3번. Habit is the key to grasping our world and ourselves. 그래서 습관이란 건 우리의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키다, 열쇠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잖아. 습관을 통해서. 왜? 정체성을 형성하니까 습관이라는 거. 자, 그리고 빈칸 A, B에 들어갈 거. 자, 일단 B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까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inseparable 해갖고 이제 B번에 지금 나와 있죠. 자, A번에 들어갈 거를 좀 봐야 되는데 A번 거를 좀 볼게요. so that the most 하고 나온 부분인데 요 부분이죠. 자, 여기를 조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정답에 대한 근거와 함께 좀 공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자, 이게 familiar, 그러니까 정답이 친숙한. 그래서 4번의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왜 얘가 이제 답이 되냐면 우리 세상의 가장 친숙한 특징들이 눈에 보이고 유의미해지고 감탄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습관이란 커튼을 뭔가 걷어내고 찢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습관이란 건 이 정답 근거를 한번 볼게요. 습관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내릴게. 습관이란 건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접하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차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커튼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숙함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세상의 가장 친숙한 특징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친숙한 게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되고 이게 유의미해져야 된다고. 야, 친숙한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아까 말했잖아. 공기는 우리한테 엄청 친숙한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공기를 엄청 의미 있게 생각하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친숙한 게 눈에 띄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감탄의 원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습관을 깨버리려고 해야 된다고요.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패밀리어가 정답이라고. 이해되니? 응. 자, 그래서 패밀리어 정답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아래 여기 이 부분이었죠. 이건 정답이 나왔는데 정답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inseparable. 그래서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건데 왜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거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습관을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습관에 이해하기 어려움과 모호함이라는 건 인간의 개성이라는 불가사의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라는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중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 정체성이란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이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지문 난이도가 좀 높았는데 구조화까지 모두 마무리했고 마지막 지문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지문 15강의 5, 6번. 봅시다. 요거는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왜 뻗었어? 진짜 해야 돼. 그럼 가짜로 해요? 아니 근데 C? 아니 지금 피폐 피폐 왜 이래? 시지도 못하고 그래. 아니 뭐 1시간 반 수업하는 거 같다가 나 이거 수업은 1시간 반인데 응. 저희는 테스트도 풀고 바로 넌 그렇지 뭐. 자
아니 나도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하고 싶은데 아니 지문이 재미가 없어. 지문이라도 좀 재밌으면은 뭐라도 얘기라도 해볼 텐데. 근데 이 지문은 그래도 좀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약간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해볼게. 빠르게. 자, 같이 보자. 앞에 봐봐. 자, 애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를 사랑한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아들내미를 키우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건지 나를 엿먹이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들은 끊임없이 추구한답니다. attention, 관심을 구하고 이건 맞죠. 그 다음에 affirmation, 어떤 이제 지지, 확인을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acceptance, 어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게 된답니다. 애들이요. 자, 그래서 little boy, 그러니까 한 어린 소년이 who is not satisfied with merely riding his bicycle for his mom.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럼 그의 엄마를 위해서 그의 자전거를 그저 타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은 소년이랍니다. 이 소년이 show off, 자랑한대요. 뭐를요? by ing 함으로써 riding past the front yard. 그러니까 그 앞마당의 앞에서 그 앞마당을 이제 지나쳐서 이게 자전거 타고 지나침으로써 이제 자랑을 한답니다. 뭘 가지고? Both hands in the air. 그래서 이제 그 손이 공중에 있는 채로 with 분사구문이에요. with의 목적어의 전명구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뭐 한 채로 양손이 공중에 있는 채로 그러면서 이제 자랑한답니다. 어떻게? Look, mom, no hands. 엄마 봐봐, 나 손 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엄마한테 우와, 우리 승원이 봐, 우와 이렇게 막 손도 넣고 타네. 이런 거 그냥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액션을 얻고 싶으니까 애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어서 한번 볼게. 여기 앞에 그 there may have to be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추가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원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어 동사가 없는 문장이거든.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부터 볼게. 투부정사. 그가 이제 뭔가 이제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의 성과 그리고 한 가지 더의 어떤 뭐 이것도 성과인데 왜 잠깐만 컴포지션이었구나. 미안. 또 하나의 업적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손 놓고 탔어. 아까 약간 습관 얘기를 한 적은 어찌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엄마 이거 봐봐 나 손 놓고 탔어. 와 우리 승원이 잘하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박수 짝짝짝짝짝 쳐줘. 근데 내가 이제 한 번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손 놓고 탄다 해서 이제 엄마가 놀라진 않을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뭘 보여줘야 돼? 딴 거 보여줘야 돼. 와 엄마 나 이제 한 발로도 탄다. 와 우리 승원이 잘하네. 엄마 나 이제 발 안 놓고도 탄다. 와 엄마 나 자전거 안 탄다. 와 막 이러면서 막 점점 발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성취나 업적이나 이제 기회라는 거는 뭐가 자꾸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애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은 당연히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제 뭐 여러분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도 부모님, 뭐 친구 아니면 뭐 남친, 여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없는 거 다 알아.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된다? 점점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수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burden, 부담이 생겨요. 이 부담인데 to please or impress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뭔가 인상을 주는 그러한 부담감이 can be 여기서 정답 나왔어요. manageable이 아닙니다. manageable이 아니라 overwhelming이에요. overwhelming.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나왔어요. 6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뭔가 이게 인상을 주는 그런 부담감이 관리할 수는 없겠죠. 압박이 된다는 거. 불가항력이라는 거. 자, 여기가 이제 사실상 주제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정답은 제가 미리 말한 거고요. 앞 내용을 보고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뒷내용을 봐야 알 수 있어. 뒷내용. 자, 뒷내용을 보면 it can cause us. 자, 그것은 유발해요. 우리로 하여금 to mortgage. mortgage가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목숨 걸고 막 이제 덤벼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만들고요. to the limit 한계까지. 그리고 compromise. 이 compromise는 원래 타협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위태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주관의 뜻이 있으니까 다 기억해 두시고요. Ourselves first in the process.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친이나 여친이 있어. 근데 이 남친이나 여친을 내가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이런 것처럼 해.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남친이 막 좋대 여친이 막 좋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얘가 좋아하니까 나는 그 리액션이 좋은 거야. 내 입장에서 얘가 막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엔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이제 점점 이 이벤트의 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까지 하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이 위태롭게 된대. 내 자존감이 위태로워진대. 왜 내 자존감이 위태로워질까?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 한번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결국 좋지 않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설령 그게 진정으로 남이 기쁠지언정 나 자신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 자, 왜 위태롭게 하는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거는 as the opposite, 반대래요. 뭐의 반대냐면은 of the 여기서 보면은 그 sabotag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sabotaging이구나. sabotag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왔죠. 단어도 어렵네요. 나도 몰랐어. 자기 테마인데, 자기 테마.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사보티지라는 게 원래 그 군사 용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어디 집중 공격이었나 아무튼 막 그런 거였거든요. 좀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여튼간 어떤 이제 그 자기 태만의 반대라고 하는데 자기 태만 행동의 반대래요.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coming from the thought. 야 여기서 이제 대절 나온 거는 앞에 나와 있는 thought가 동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others should make you happy.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야 돼. 너를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태만 행동의 반대래요. 말이 어렵네. 자, 다시 한번 봐봐.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거는요. 반대래. 자기 태만 행동의 반대래. 근데 이 자기 태만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 딴 사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나오네. 한 번 더 말한 거야. 자,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즈는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 정반대다. 자, 이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예시가 나오는데 if you believe that's your job in life. 자,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요. 인생에서의 너의 일이 is to make, 만드는 것이라고. Others happy,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또는 at least to impress them. 적어도 그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라면. 그러면 you suffer from, 너는 고통받을 거래. 뭐로부터?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always trying to please others. 다른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고통받을 거랍니다. 고통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뭐랍니까? 다른 사람들을 뭔가 좀 기쁘게 하는 뭐 그런 이제 행동,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래. 근데 그게 의도는 좋다 이거야. 의도는 좋은데 네가 이제 그게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Your job in life라고.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닿죠.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네가 이제 맨날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태도나 행동으로부터 내가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들어오는데 너네를 항상 맨날 이제 웃겨야 돼. 예를 들어. 그런 부담감이 있어. 나의 이제 본질을 나는 직업이 개그맨이 아닌데 나는 너네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뭐냐? 내가 뭔가 즐겁게 너네를 해줬을 때 니네가 막 이렇게 웃어. 그럼 나도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수업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웃길까 막 연구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뭐 개그를 준비해 왔어. 너네를 막 이렇게 웃겼어. 그럼 막 좋아. 근데 내가 개그 쳤는데 니네가 안 웃어. 그럼 뭐야? 상처받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 이런 걸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지. 나는
반드시 얘네들 우리 학생들을 나는 웃겨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그게 나의 임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부담이 되고.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어서 보자면, 자, 만약에 처음으로 네가 do not accomplish, 자,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것을요, 이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거를 성취하지 못하면 너는 try longer and harder, 더 열심히 애쓰게 된대요.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열심히 애쓴대요. 내가 개그 쳤는데 우리 아가들이 안 웃네? 다음엔 더 센 걸로 준비해야겠다. 말하지, 준비해. 더 열심히. 자, 그리고 나서 if you get unsatisfactory response, 근데 네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었어. 아, 쌤 그게 뭐예요? 아, 졸라 재미없네. 아,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좌절하고 심지어 되게 우울해진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남을 뭔가 기쁘게 하려는 그 행동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얘네의 감정이 이렇겠지라고 내가 상상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이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시를 제가 아래다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you shoulder the mountain emotions of others as if 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게 어디쯤이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그 should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제 원래 어깨잖아요. 그럼 너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 어깨가 뭐냐면 떠맡는다는 거예요. 떠안다 이런 뜻입니다. 떠안다. 이건 내가 단어를 안 써놨네요. 이거 좀 써주세요. shoulder, 떠안다, 떠맡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는 다른 사람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떠맡게 된답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you're able to flip the inner switch. 너가 그 내면의 스위치를 딸깍딸깍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내면의 스위치냐? That is under their control. 그들의 컨트롤 하에,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그런 내면 스위치. 이 내면 스위치가 뭐냐면요, 감정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정 조절.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너네를 이제 웃기려고 막 뭔가를 준비를 했어.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거야. 이렇게 드립치면 웃기겠지?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드립을 쳤는데, 예를 들어 진영이가 안 웃었어. 웃거나 안 웃었어.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너의 감정이잖아. 너의 감정, 진영이의 감정. 그러면은 이 진영이의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조절해주는 스위치, 그걸 이제 이너 스위치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거를 딸깍일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그쵸? 감정을 느끼는 본인, 진영이밖에 없다고. 근데 마치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즐겁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런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얘가 조금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저렇게 해줘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다 떠안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보자면, 자, 얘들아, 하나 알려줄 거. inability to라고 나오면은 이게 무능력이잖아. 무능력. 그럼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무능력 이러면 조금 어색하니까 뭐뭐 하지 못하는 무능력,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투부정사 자체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좀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능력은요, 당연히 컨트롤하지 못하겠죠. 이게 is enough to drive a people pleaser insane 한답니다. 자, 이게 drive라는 게 오형식 동사거든요. 이게 뭐뭐하게 만들다야. make처럼 해석이 돼. 그래서 이 drive를 잠깐 동사로 보자면 people pleaser가 목적어고 insane이 목적격 보어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insane, 미쳐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요. 됐어?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 못하는 것 같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웃기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안 웃어. 내 의도대로 내 통제대로 애들이 안 돼. 안 웃어. 그럼 이제 나는 뭐야? 미쳐버린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역시나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계속해서 말한 건 뭐였냐면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이거야. 기특해 보이고 근데 그게 결국엔 뭐야? 자기에게 독이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라고 나오나? 여기가 사실 가장 좋은 주제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 이 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The need to make people happy. 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필요성이요. 보인답니다. selfless 하게 보인대요. selfless는 self가 없는 거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남만 생각하는 거야. 이타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필요성이 되게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it destines a person. 그것은 사람을 뭐뭐 쪽으로 운명짓게 한답니다. 어느 쪽으로? To a life. 삶으로요. 어떤 삶으로? Filled with anxiety and disappointment.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 과정에서 좌절감과 우울함을 겪게 되고 그걸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한 건데요. 요약한 거 좀 같이 보자. 자,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욕구가 이타적으로 보여. 근데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그 압박감이 자신의 삶을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한다. 사실상 마지막 문장. 됐어?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이 글의 요약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결론 문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다 알아봤는데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이 글의 제목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의 정답 3번입니다. The race of living as a people pleaser.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이겠죠. 뭐가 위험하다? 내가 우울해지고 막 좌절감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답이 아까 나왔죠? 매니저버.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여기에서 아래를 봐야 할 수 있다고 했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려는 부담감이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어? 불가능이겠죠. 압도당하겠죠. 그러니까 overwhelming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 니네 막 계약 추가 연기 막 이런 얘기 했지? 몰라 돼? 아, 나 궁금한 게 요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냐, 니네? 보이들? 요즘 뭐 학교에서 뭐 하라고 뭐 과제 같은 거 막 주고 안 그러냐? 온라인 강의. 어?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한다고? 신청하라고. 너네 학교가 뭐래? 중도 뭐? 그래? 이거 반마다 다르던데? 하나 끼고 하나. 아니 너네 학교에서 하는 반은 거안 하는 거지. 일민성내 반은 안 하는데 다른 애 반은 무슨 출첵하나 할 텐데. 잠깐만요. 저기 있구나. 17강이겠네요. 17강이 1번에서 12번이겠네. 이번에 문제가. 지문이 잠깐만 하나, 둘, 서희, 너희 4개네. 뭐 4개 정도면 할 수 있죠. 문제 푸는 건. 1에서 12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 지난번에 16강 워크북 다 했었죠? 1에서 8번까지? 잠깐만. 오케이. 워크북이 이번에 장문은 좀 다 하기가 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문독해는 반만 할게요. 장문이라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 1에서 6번까지. 그래서 7강 1에서 6번까지만 구문독해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 이 정도만 할까? 이 정도만 하자. 오늘 시험 잘 봤으니까 좀 적게 해줄게. 테스트 예정만 말해줄게요. 테스트 예정만. 16강 오늘 한 개잖아. 1, 2, 3, 4, 5, 6, 6번까지 했죠? 1에서 6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17강. 아, 아니지. 16강 5에서 8번까지. 구문 테스트. 내용 테스트. 네, 고생들 했다.